자, 그러면 연계를 볼게요. 연계. 자, 이제 혼계를 받고 사후 혼세계를 봤죠. 이제 연계를 그냥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영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여러분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혼의 세계까지는 이제 알아. 근데 영의 세상도 궁금하고 조금 알긴 알아. 근데 도대체 연계는 무엇이야? 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슈타이너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세계는 물질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 감각만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혼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하고 비할 바도 아니게 더 영의 세상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 자, 혼의 세계를 고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 또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슈타이너가 너무 고마운 작업이죠. 비유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감각적 현실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연계를 직접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언어라는 것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언어가 표현하기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니까 막 비유도 들고 언어도 쓰기도 하고 막 예를 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 예를 들고 이런다라고 하잖아요. 현실 세계를 포함한 예를 든다 이런 말이죠. 연계를 직접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암시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이 전제를 까는 거죠. 슈타이너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도 물질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비유로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비유로서. 물질계에 상응하는 언어 수단이 연계를 표현하기 얼마나 불완전한지 필자 또한 처절히 의식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가끔가다 정의하잖아요.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그래요. 진짜. 이게 진짜예요. 저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예요. 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이게 적절하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철저히 그 부분을 알면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슈타이너의 고찰이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설명하고 싶은데 오해도 많이 받죠. 이런 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을 것이고 탄압도 받을 것이고 미친놈 소리 부지기수로 들을 것이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고 혼자인 것 같고 우리들이 동물을 찾는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미 그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간다. 수술로 눈뜬 사람 앞의 세계가 새로운 빛깔과 빛으로 나타나듯이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사고 내용과 영들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장님과 아닌 사람, 그리고 눈 수술을 해서 세상의 눈을 뜬 사람, 이런 비유를 하는데 실제로 비슷해요, 여러분. 이게 혼의 세상도 그렇고 영의 세상도 그렇고. 혼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물질력이 극복을 해서 정신, 혼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조금 믿어. 아, 에테르라는 게 있구나. 기라는 게 있구나. 아, 생각, 사고하는 것은 어떤 뭐 신경작용, 그것보다 조금 이상인 어떤 세계가 있구나. 아, 그것을 혼이라고 보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안 보이더라도 믿어요, 이제사. 옛날엔 안 믿더니.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도. 지금 영영거리면 뭐에 미친놈 소리 하잖아요. 혼도 그랬으면서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수술을 통해서 눈 앞이 확 보이면 그저 그러하게 있었던 세계가 펼쳐지듯이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지만 영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다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달리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만 보면 이뻐 죽겠다 이런 표현하죠. 우리 그 선생님은. 아,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들만 보면 그냥 너무 반갑고 이뻐 죽겠어.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저 미친놈이라서. 그저 미친놈이면 30년 동안 그렇게 강의 못 하시고요. 그렇게 자명한 강의를 초반에 못 하시고요. 그렇게 작전을 못 써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조건 편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치에 닿아 있으면 저는 뭐 맞다고 얘기해야죠. 이 느낌을 아니까. 딱 이 느낌인데요. 안타까워 죽겠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해요? 차 타고 가다도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막 눈물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막 공감되니까 저분들 막 이뻐 죽겠다가도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가 보이니까 실제로. 물질계와 혼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생물의 영적인 원래 모습이 이 세계 속에 나타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그 그림의 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차록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거나 할 때 물체는 없었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의 구상은 있죠.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전에 설계도가 있듯이 또 설계도가 있기 전에 그것을 그래야지 하는 뇌가 있듯이 나는 뭐에서 나왔어요? 그게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일시무시. 원래의 모습이라는 말이 비록 비유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가가 그림 그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그 구상. 이게 똑같아요. 몸, 혼, 영 중에서 몸, 혼 쪽에 있는 그저 그러한 상대를 내가 인식하는 것에 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훨씬 자명한 설명이죠. 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창조해서 그림을 그려내면서 그 그림을 그려내는 네 마음속을 그냥 생각 이런 걸로 치부해버린다? 생각은 어디서 일어났는데 그럼? 영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저 그러한 여러분들. 한 차원 더, 두 차원 더, 세 차원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너무 자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저 그러한 상태를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그대로 영에게도 닿는다.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여기에도 닿는다 그 소리. 닿는다. 원래의 모습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미리 나와 있거나 그리면서 즉흥적으로 조금 여기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붙였거나 이거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 문제는 연계 속에서 모든 사물에 원래의 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의 상. 사물이나 생물의 물질적 존재 형태는 이 원래의 상에 대한 모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풀어진 것들은 다 모상이에요. 모상. 원상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모상이라 그랬죠. 하지만 원상의 결과물이 모상이에요. 모상을 또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아 모상이야 가짜야 아 쓸데없는 거야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양 철학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사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모상 가짜니까 버려버려. 어떡할 거예요 그분들. 이 모상을 버린다는 것은 원상을 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가치 알아야죠 가치. 이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들어준 이 화가의 마음에 대한 예, 화가의 그림에 대한 예를 알면 영의 세계, 무의 세계도 똑같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계의 광경은 처음에는 혼계보다도 혼란스럽게 보인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원상의 진실된 모습은 감각적 모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물체가 드러나는 모습과는 원상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내가 만약에 뭐 요런 그림을 그리려고 원상에서 이런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일단 요 정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원상의 그림자인 추상적 사고 내용 또한 원상과는 너무도 다르다. 그냥 뭐 이렇게 떠올렸던 추상적 사고지 이런 거하고도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원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원래 상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뭐 감각도 아니고 혼의 세계고 영의 세계 같은데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생각에서 그저 그러하게 나온 어떤 뭐 사고 이것도 원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위치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슈타이너는 물을 그냥 눈치챘겠죠. 이 정도 고찰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는 없는 데서 나왔고 이런 식의 해석은 안 했겠죠. 이런 식의 해석은.
이렇게 원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알고 있고 현실로서 풀어진 것들을 막 나누면서까지 이렇게 고찰했는데 하나는 나온 것인데 없는 곳에서 왔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생각했겠죠. 없는 곳?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슈타이너와 천부경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설명만 하고 살짝 넘어갈 거예요. 뒤에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자, 혼란스럽다. 혼계보다도 훨씬 혼란스럽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갖고 계셔 보세요. 연계라고 하는 것이 혼계보다 훨씬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 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칠 줄 모르는 창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 난리 났죠. 여기 이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는 이치가 그냥 계속 한가득 들어가 있죠. 물질계에 존재하는 휴지나 정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가 쉬어가는 것이나 정체, 휴지기라고 하는 거나 정체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하는 본성이 원상이기 때문이다. 이거 뭐 한 줄 한 줄 난리가 났죠, 거의. 다. 원상은 물질계와 혼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다. 원상의 형태는 급속히 변화한다. 어떤 원상에도 무수한 특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변화무쌍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상 자체는. 특수 형태를 자기 자신 속에서 뿜어낸다. 원상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다가도 금방 다른 형태를 창출한다. 그리고 어떤 원상과 다른 원상 사이에는 많건적건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원상 얘기하다가 이 원상과 저 원상과는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것들은 고립하여 작용하지 않는다. 잠깐 얘기하면 고립하여 작용하기도 한다. 창조 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거 보세요. 협력한다. 홍계와 물질계 속에 특정한 존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무수한 원상이 공동 작업을 벌여야 한다. 자,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앞에 설명이 중요하니까 앞에 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일단 홍계보다도 이제 이미지를 보세요. 혼란스럽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칠 줄 모른다. 그것은 뭐다? 창조 활동이다. 그것은 멈추는 것이 없다. 창조하는 본성이 그 원상이기 때문이다. 물질계나 혼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다. 변화한다. 무수한 형태를 취한다. 그거를 어디서 뿜어낸다? 자기 자신 속에서 뿜어낸다. 그리고 친밀한 원상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 서로 협력한다. 무수한 원상이 공동 작업을 벌인다. 어떤 특정한 존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거요, 이게 슈타이너가요, 무에서 무주 세상을 내려다봐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밑에서 이치, 무주 세상, 아, 그러하지. 이렇게 봐서 나올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서양 철학자들이 밑에서 보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밑에서 보고 아 그것은 불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틀어져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발생됐는데 사람은 남자 여자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은 밑에서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풀어지는 것.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가 몰라. 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보고 무주 세상을 정확히 찍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명한 이치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천보경의 이치로 대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 혼계보다도 혼란스럽다 이 말은 뭐예요? 혼계 자체도 혼란스럽다는 거죠. 혼계 자체도 제가 왜 혼을 우주 안에다 써놨어요?
혼도 이미 물질.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나아요. 이제 2021년. 혼계에서도 혼란스럽죠. 여러분, 물질계 혼란스럽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밑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와, 여기 절대 고요하고 뭐 신선들이 논일고 있고 평화롭고 천국이고 뭐 혼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 이거서부터가 달라요. 이거서부터가. 혼계보다도 혼란스럽다고? 이 세상이? 혼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그칠 줄 모르는 창조 활동이다라고 연속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뭐예요? 일시무시 염화미소 작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일석삼극 무진본 나투어 되는 과정을 슈타이너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이치 세상도 그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연계라고 하고 있는 것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난리가 나구나. 저는 뭐라 그래요? 무국들이 음양을 안고 번개를 치면서 빵빵거리면서 계속 무국들이 춤을 추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특정 짓지 못하죠. 슈타이너가. 그냥 이것도 약간 감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주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무국들의 춤사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칠 줄 모르고 계속. 거기에 휴직이나 정체기가 존재해요? 이미 무주 세상 안에? 절대 없어요. 천둥이 뻥뻥 쳐대고 있는데 천둥이 뭐 하나 탄생시키려고요. 뭐 하나 탄생시키려고. 이 우주 세상에 하나 내보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내보내려고. 일시무시하려고 무주 세상에선 천둥 번개가 치고 있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 창조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때문에? 특정한 존재 하나가 생겨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통찰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 그렇기 때문에 그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토끼가 그리고 싶어 그래서 토끼가 원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치 세상, 영적인 세상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지칠 줄 모르고 창조 활동이 계속되는 것 어디에서부터? 나로부터. 뭐 하나 탄생시키려고 일시무시 하나의 특정한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생겨나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엄청난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거죠. 그거. 자, 어떤 형태를 만들다가도 금방 다른 형태를 창출한다. 일석삼극했으면요. 이미 그 1의 1, 1의 2, 1의 3 말고도 또 다른 일들은요. 이 무주 세상 안에서부터요. 수천만 가지가 만방으로 펼쳐져요. 이 일이. 이 일은 그냥 뭐예요? 지금 우리 우주 세상의 첫 일이었을 뿐이죠. 그럼 다른 우주는 무주 세상에서 펼쳐진 일들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없을 만큼 만방을 향해서 폭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미로 봤을 때는 빅뱅이라는 의미가 비슷하죠. 빅뱅이라는 의미가. 빅뱅이 우주 하나만 탄생시켰을까요? 근원의 빅뱅이 있다고 치면?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그 정의도 다시 돼야 돼요. 빅뱅이라고 하는 정의도. 우주 하나를 탄생시켜서 그걸 빅뱅이라고 칭할까? 거기에만 국경시킬 거면 빅뱅은 그냥 그렇게만 써야 돼요. 진짜 근원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제 모르겠어요. 벌써 이거 갖고 싸울지도 몰라. 아, 빅뱅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뭘 알기 때문에 더 근원을 조금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갖고 싸울 거예요. 왜 우리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100% 뻔해요. 이거 갖고 또 싸워. 조금 있으면 이미 싸울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이 강의 듣는 분 중에서 빅뱅은 아니다. 빅뱅보다 더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100% 그런 거 갖고 싸울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더 큰 건 뭐예요? 무주 아래서 일시무시라고 하는 그 일들의 빅뱅들은 그냥 만방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만방으로. 그 중에 하나를 빅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이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만들다가도 어떻게 돼요? 금방 다른 형태로서 일적십거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소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너 뭐까지 만들어내? 생명까지. 그리고 뭐까지 만들어내? 존재가. 특정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정한 존재. 그러니까 특정한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뭐까지 쭉 끌고 들어와도 돼요? 나까지 쭉 끌고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 1이라고 하는 건 일석삼각 일단 나눠버리면 이미 그거는 변화무쌍해. 이미 이 우주가 펼쳐진 거예요. 이미. 다시 귀라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1이 나누어져서 석삼극 했는데 이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마구마구 뿜어냈고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다시 귀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원상하고 나하고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저 친밀한 관계라고 단어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얘하고 얘는 엄청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엄청. 자, 세상이 흘러 일적십거돼가지고 지구가 탄생돼서 여러분하고 내가 있는 게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게 얼마나 친밀할까요? 얼마나. 미국에 있는 아무개는 나하고 친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원상과 원상 사이에는 많건 적건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 그것들은 고립하여 작용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고립하여 작용하지 않죠. 하지만 이 우주만 봤을 때는 첫 번째 것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있기 때문에 고립했었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고립한 적 없다가 맞죠. 무의 자리에서 통찰을 하면 계속 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중요한 것은 협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한다. 여러분들의 원상과 저의 원상과 너의 원상과 나의 원상이 이 세상에서 동물로서 협력한다. 친밀한 관계가 있다. 물질계 속에서 특정한 존재, 물을 만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동무들을 만들기 위한 특정한 존재를 생겨나기 위해서는 무수한 원상들의 여러분의 원상들의 나의 원상들의 이치의 원상들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봤던 이 문장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슈타이너의 수준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문장. 딴 책에서도 이런 표현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신지학 통틀어서 이 표현이 제일 수준 높은 표현이에요. 이치적으로 순서도 맞아떨어지고 극명한 이치도 보고 이치의 자리까지도 자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설정돼 있어요. 지금 밑에서 보고 나서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들이 특별히 깨지지 않고 자명하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부경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슈타이너가.